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투자 머니케어 뉴스 홍략주 체크앤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안녕하지 못하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실전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 변동폭이 상승이 아니라 하락 쪽으로 커버리면 상당히 짜증이 나죠. 사실 뭐 큰 내용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는 내용들을 보고 나면 역시 전문 투자자들은 특히 이제 월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기회비용을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크게 심각하게 저는 받아들이지는 않고요. 한번 해볼까요?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나는 데다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XMT 한번 이야기 드려볼까요? 최근에 상장을 하고요. 5일간은 상승을 갖다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통 주식수가 전체 한 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다가 우리가 유통 주식가 작다는 것은 그만큼 레버리지가 많이 활용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금이 쏠려 들어오는 만큼 쭉쭉쭉쭉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럼 5일간이면 언제까지냐라고 생각해보면 금요일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선수들이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배팅을 할까요? 아니겠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목요일쯤 돼서 CXMT가 크게 하락하는 첫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쯤 되면 다시 대한민국의 반도체 투톱이 가장 또 저렴한 세계적인 주식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쪽으로 자금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AI 관련된 부분에서 순환 투자하는 것들, 그게 뭐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좀 더 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해본다고 그러면 회사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들, 특히 하이퍼 기업들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기업들이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고, 지금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투자하는 내용들이 훨씬 더 크다는 내용, 뭐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익이 발생할 거냐, 아닐 거냐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만큼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아닐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메모리 공급차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과정 속에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것들은 크게 스트레스 받을 일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최근에 보면 29일 날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본주하고 ADR 주식하고 막교환도 가능한 내용들이 있고요. 30일 날은 또 단일 종목 레버리지 관련된 부분에서 예탁금도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생각해 보니까 목요일, 금요일이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그 종목에 대한 대응은 지금 뭐 오늘이 화요일 아니겠습니까? 자, 화요일, 수요일 정도는 뭐 그러려니 하고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있는 FOMC 관련된 내용들이 더 훨씬 더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매크로적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야 뭐 중동 문제는 계속해서 있는 것들이니까 중동 문제는 생각보다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는 좋은 뉴스보다 안 좋은 뉴스가 훨씬 더 많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것은 틀림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제 경험치로 말씀드려보면 이렇게 진행이 되다 어느 한순간에 딱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다음부터 또 쉼없이 또 일정 기간 또 상승을 하는 그런 구간들은 항상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과거의 히스토리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금융지주 관련된 내용들 하나 세 종목 정도 이야기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테스트 소켓 관련된 회사 ISC에 관련된 부분에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반기 가면서 우리가 볼만하고 우리가 관심을 또 가져볼 만한 주식,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종목들은 계속해서 스터디해 나가는 것. 물론 오늘 여러분들도 지루해서 안 보셔도 됩니다. 나중에 한번 체크해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쉬시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쉬시고 뭐 나중에 지금 당장 급한 내용들은 아니니까 천천히 보셔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하이프도 많이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최근에 보면 FOMC가 이제 다음 주 다가오면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미국이 금리를 동결할까요? 인상을 할까요? 어쨌든 반반인 것으로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금리를 낮출 수는 없는 것들이고,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동결이냐, 인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경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조금 했죠. 8월 달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을 추가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갖다가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금융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하반기 되면서부터는 또 금융주나 이런 곳에서 배당들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생각을 해보면 금리 인상 국면에서는 가장 좋은 거는 금융, 은행, 보험 뭐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금융 같은 거야 금융지주사가 대표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IBK 뭐 이런 쪽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험도 삼성화재 뭐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예를 들면 급등해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거래를 하지 않았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적정한 주가 위치에 도달되면 충분히 지금은 공략해 볼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소부장이나 또 바이오나 이런 것들처럼 상승을 할 때 크게 상승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주로서 역할은 또 충분히 하고 있는 종목들 섹터가 바로 금융, 은행, 보험 섹터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금이 뭐 많은 회사들 같은 경우 수익이 좋은 회사들 같은 경우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회사들,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좋지 않을 수가 있겠죠. 최근에 보면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회사가 어딥니까? 하나그룹 아니겠습니까? 그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글쎄요, 주가의 상승이 제한적인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원자재나 에너지 섹터는 참 거래하기 힘든 그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도 약간 금리 인상 국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제가 생각하는 건 뭐 타픽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일단 이쪽 금융 관련된 부분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는 회사, 또 아니면 그런 그룹사, 이런 것들, 투자가 많이 진행되지 않는 그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 실적만 잘 나오면 되기 때문이죠. 그런 환경이 앞으로 좀 진행이 된다. 8월달 우리가 9월달 지나가면서 그 부분이 시장에 또 악영향이나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나온 뉴스 하는 8월에 또 금리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금융지주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금융지주사가 가장 좋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무조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1등은 아직까지 KB금융이다. 2등 신한주주고요. 그리고 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나름 그래도 주가는 저렴하고 또 배당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려해 볼 때는 하나금융지주.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금융지주가 좀 많이 상승을 했죠. 자, 그런데 제가 볼 땐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조금 사실 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거래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KB금융 아니면 신한지주를 거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도 최근에 보면 어느새 이런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아주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제가 볼 땐 놀고 먹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고객지향적이지 않은 글쎄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들도 사실 현실이기도 하죠. 이 정도 벌어 과거에는 말입니다. 그래서 연간이 뭐 안 좋을 땐 1조, 2조 이 정도밖에는 수익이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저 정도 수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만큼 시장에 돈을 많이 풀기도 했다라는 의미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체크를 하다 보면 주주 환원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KB금융 같은 경우는 뭐 하반기에 주주 환원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파워풀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KB금융이 먼저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따라와서 해야 되는 것들도 신한주주라든지 다른 금융지들도 팔로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그게 그거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지금 쭉 설명을 드릴 텐데 차트를 쭉 보다 보면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깊이 있는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상하면 은행이 나쁠 이유가 없죠. 뭐 대출이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게 올라가게 되면 뭐 수수료 구조가 상당히 수익성으로 높이 올라가는 내용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뭐 한국은행 0.25 올린다고 해서 0.25만 상승시키냐? 그건
아니잖아요. 더 많이 올리겠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예대 마진율이 훨씬 증가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뭐 예를 들어서 BIS 비율을 갖다가 더 크게 증가시키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자, 그런 면을 생각해 보면 지금 대출이 가장 많이 나가 있는, 특히 이제 부동산 대출이 가장 많이 나가 있는 KB금융이 가장 선도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거래를 하다가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대출 같은 경우는 KB금융이 가장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평균으로 보면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 경험치는 그렇습니다. 자, 금융주 넘버 원입니다. 최근에 보면 어쨌든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럼 당연히 차익물 나오는 과정이 좀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또 금리 인상 이슈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16만 원 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라인을 보고 계속 이 구간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반도체 주가가 막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방어죠. 그래도 뭐 좋은 게 뭐냐. 이런 그 교과서적인 논리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수급이 좀 들어오는 과정들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적어도 60일선 정도 들어와야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만 5천 원 여기부터 한 대략 보면 한 15만 원 선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동종목들을 거래해 주면 괜찮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 평가는 그렇게 되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쇼틀리하게 거래해 볼 수 있는 내용만큼은 충분히 또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 차트에 이제 흐르는 모양새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아마 뒤에 나오는 차트들도 비슷하게 흐를 거니까 사실은 KB금융을 하나, 신한지주를 하나, 하나금융지주를 하나, 뭐 사실은 이 세 회사 같은 경우는요, 거의 싱크로율 움직임의 그 베타가 거의 유사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선택만 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무조건 근데 선도주를 하는 것이 당연히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기는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한 번 정도 지금 정도쯤에는 체크할 만한 그런 시점은 되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어쨌든 그 목표가 아마도 그럴 겁니다. KB금융을 따라잡는 거 이런 것들이 목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래서 지나치게 어떤 영업이익적 부분을 상당히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튼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열심히 노력해도 쉽게 따라잡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부동산 대출 규모를 정리하는 것들이 그렇게 따라잡는 게 쉬운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는 점들이죠. 역사와 전통, 뭐 어쨌든 뭐 KB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주택은행도 예전에 그죠 주택금융부터 인수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속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이 뭐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신한주주는 베타가 거의 똑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임이 거의 똑같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라왔다. 근데 상승폭이 사실은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 항상 제가 볼 땐 KB금융이 먼저 움직이면서 같이 따라오는 형국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막 KB금융 하려고 그랬는데 야, 좀 그래. 그러면 얼른 신한주주 보시면서 우리가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스펙은 조금 낮죠? 어쨌든 지금 움직이는 흐름은 똑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10만원에서 그래서 대략 보면 9만 5천 원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1차적인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래쪽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일본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기조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자, 이러다 보면 뭐 결국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놈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수혜를 얻는 것들은 바로 금융지주, 뭐 은행, 뭐 보험 이런 쪽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뭐 꾸준해요. 시장 규모 대비해서 뭐 제가 볼 때는 뭐 전체적으로 보면 나오는 숫자는 뭐 나름 그 다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배당이 조금 더 세죠. 당연히 이제 1등, 2등은 비슷비슷하고요. 보통 3등, 4등은 조금 그거보다는 약간 프리미엄을 더 주는 배당 구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IBK 그 은행 같은 경우, IBK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배당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배당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IBK 같은 경우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 뭐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배당이 좀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전 주식 차익 거래면서 보거나 거래하는 면에서 좀 용이한 쪽을 보면 이쪽을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를 계속 드리고 싶진 않아서 저도 짧게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뭐 전체적인 골자가 비슷해요. 자, 이것도 똑같죠. 움직이는 형태가 여기도 비슷하고요. 자, 근데 하나금융지주는 약간 움직이는 스펙이 좀 다이나믹하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움직임이 주가가 신한주주보다 나아요. KB금융이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폭도 좀 부드럽거나 좀 파워풀한 편이고 신한주주는 좀 소소하고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예, 상당히 진폭이 큽니다. 11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갔으면 금융주가 한 달도 안 돼서 20% 이상 막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 나타나는 건 상당히 뭐 괜찮지 않겠습니까? 요즘 웬만한 기술주도 20% 이상 2주 사이에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뭐 그런 것들 뭐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순간순간의 스팟에서도 움직이는 흐름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매물대가 여기 공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임 스펙이 크다는 것들은 생각해 보시면 하락을 할 때도 하락에서 움직임 스펙도 좀 더 크다. 그러니까 좀 더 넓게 보셔야 되는 것들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KB금융 같은 경우가 지금 다시 원점 타겟에서 원점으로 오잖아. 얘는 그럼 11만 5천 원 레벨로 내려와야 되는 것들도 항상 염두에 둬서 벤치마크 삼아서 거래를 하는 게 KB금융이다라고 하고 나는 하나금융주주를 거래하겠다. 뭐 이런 아이디어를 짜내실 수가 있는데 그런 거 하실 때는 움직임의 그죠? 그 베타폭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잘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타 지수로 보면은 뭐 하나금융지주는 KB금융 대비해서 1.2 정도 되고 신한금융지주는 0.8 정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에 맞는 대로다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시장이 장이 좋지 않으니까 이런 애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오를 만한 상황은 별로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쨌든 조금 우리가 눌림이 들어오거나 그럴 때 한번 볼만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공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뭐 재미없는 날이니까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또 반도체 관련된 종목 테스트 소켓 ISC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글쎄요, 주식 방송을 하다 보면 뭐 재미없고 아주 재밌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뭐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나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그리고 목표가가 애널리스트가 높게 잡고 있는 것들 전망이 좋은 것들을 계속 공유해 나가야 되는 것들은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게 우리가 이제 1년 거래를 하다 보면 장 좋은 날이 한 3분의 1, 안 좋은 날이 3분의 1, 그리고 보통인 날. 그럼 보통 주식을 하다 보면 한 60% 정도는 안 좋은 날이 돼버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멘탈 관리 하실 때도 그런 것들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가 200거래일을 하잖아요. 그럼 120일은 안 좋은 거야. 그냥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시면서 뭐 그러려니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식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멘탈 관리도 해야 되고 좋은 곳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또 거래하는 스킬도 좀 있어야 되고 수급도 좀 봐야 되고 뭐 하여튼 종합예술이긴 합니다만 뭐 어떤 일은 종합예술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재미있게 일을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즐겨야 돼요. 어쨌든 그런 변동성 같은 경우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야, 참 잘했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ISC 같은 경우는 뭐 테스트 서킷 분야에서 리노공업하고 뭐 같이 보셔야 된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리노공업이나 ISC 걱정할 거면 뭐 차라리 반도체 업황을 걱정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통 이런 기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하반기가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반기보다 늘상 그래요. 어제도 제가 하반기가 좋은 종목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가진 그런 기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체크하고 이 종목이 지금 여름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항상 시장의 변동폭이 크거든요. 뭐 작년에도 뭐 8월, 9월 달은 좋았습니까? 아니면 재작년엔 8월, 9월 달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과정을 잘 넘어가고 나면 또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것들도 항상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원래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ISC도 지금 최근에 조정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 그렇게 좋다며 그러면서 막 주가가 올라갈 때는 언제고 저는 사실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10만원 넘어가면서부터는 야 이건 너무 비쌉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너무 랠리를 많이 한 거죠. 실제로 좋은 건 알고는 있긴 한데
시장에서 조금 과격하게 반응을 하는 것들이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조정이 한번 들어오면 기본이 50%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하시는 것들도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도 제가 몇 가지 종목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찾아서 거래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뭐 테크행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드리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그래도 언급을 하고 있는 거. 내일은 아마 이오테크닉스라든지 다크 시스템스 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공유하냐 그러면 그래도 시장에서 나름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 시장적 그죠?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다시 좋아질 때 그런 것들부터 좋아지는 거고 그런 것들이 먼저 움직이고 나면 그 다음에 그저 조그만 것들, 우리가 그러니까 엑시콘, 네오셈 이런 것들 이제 안 한다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 거래해 나가는데 상당히 부침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제가 여러저러 이야기 드렸는데 ISC 실적 좋아요, 여러분들. 공식이 나온 게 있잖아요, 이미. 그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영업이익률도 30% 정도 이상 나오고요. 하반기는 점점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최대 실적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은 지금 결과적으로는 AI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해서 또요. 새로운 또 디바이스라든지 그런 것들 계속 생산해 내려고 하면 테스트 속재는 무조건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공정의 끝단에 있는 테스트하는 프로브 카드 같은 경우 TSE 좋아하고 구단에 있는 ISC나 리노공업 좋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요즘 나오고 나면 또 파운드리 과정에서 ASIC, GPU, CPU 이런 것들도 많이 또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신제품을 갖다 계속 생산해 내야 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율주행차 이렇게 개발하게 되면 거기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테스트 소켓은 당연히 그렇게 새로운 분야들이 로봇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다 생산해낼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 ISC 리너공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하반기가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내용들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계속해서 YY 대비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내년도 같은 경우도 로봇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대해 볼 만한 내용 많이 있다. 실적 가이던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숫자가 어떻습니까?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이걸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단기적으로 과격하게 오른 거야. 그리고 그러면 그 부분을 또 상쇄해 줘야죠.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QOQ 대비해서 통상 지금 성장하는 거 초반에 여기 있는 부분 말고요. 2025년도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어떤 보면 올해 들어서 움직이는 패턴을 보게 되면 QOQ 대비해서 대략 보면 뭐 대략 10%, 20%이 정도 규모로 가거든요. 그러나 지금 나타나 있는 것들은 1쿼터 하고요. 2쿼터에서 요거 쭉 빠지는 부분이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 크게 차지하는 건 아닌데 이런 내용들도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좀 반영을 하고 있지 않나? 거기다 매크로까지. 조정을 줄 때 그냥 주는 과정에 매크로 때문에 한 번 더 두들겨 맞은 이런 형국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리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3분기, 4분기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리노도 대략 보면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적 가이던스 상은 문제가 없는데 얘를 나중에는 어떻게 밸류를 봐줄 것인가 이 부분만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건요 CXMT라든지 뭐 중국의 반도체 굴기 이런 거하고는 1도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시장이 진행되는 내용들이니까 좀 다른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인 기울기대로 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서 보면 이 아래쪽에 들어온 거 맞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과매도 구간 진행되고 이런 내용들은 뭐 따질 이유가 없어. 그냥 어차피 또 과매도지 뭐 기술적으로 뭐 따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밸류적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했던 20만원 정도 수준이 적정해요. 기본 밸류에이션으로 따지면. 그 보니까 근데 빈 공간으로 따지니까 22만 5천원짜리까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하반기 때 최대 맥스로 볼 수 있는 건 22만 5천원이고요. 매물대가 처음 시작되는 건 17만 5천원이에요. 그럼 17만 5천원과 22만 5천원 1단, 2단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단 이 자리에서는 적정한 데에서 매수 포인트를 체크하는 것 이것이 핵심 골자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모니터 하고 있고요. 리노공업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적정한 수준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평단을 조절하는 과정 속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이 아주 정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시장의 흐름이 변화가 올 때 그때 해줘야지만 가장 효율적이다. 아무 때나 계속해서 평단 조절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중요한 건 돈이 금방 어떻게 돼요? 앵꼬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위험한 요소들이니까 하락한다고 해서 싼 거는 아니다. 하락과 싼 거는 그래서 싸진 건 맞지만 그 자리가 반등의 자리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무언가를 진행해 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도 더운데 열받지 마십시오. 날 더울 때 열받으면 건강도 해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늘 하던 대로 대응해 나가면 하나씩 또 풀어 나가야죠. 장이 안 좋을 땐 뭐 선수 해레비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수급 현황 체크해 가면서 가야 된다. 지금은 외국인이 핵심 골자다. 오늘 외국인이 매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상방 매수라든지 방향 전환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현상은 7월 30일까지 7월 30일 전후에서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케어맨이었습니다.